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고마운 생명선 혈관이라고 했고요. 혈관 건강 지키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혈관과 혈관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총 길이가 약 모든 혈관을 다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그 길이가 10만에서 12만 킬로. 그러니까 사람의 키나 체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길이를 보면 이제 지구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 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아주 길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혈관은 각종 물질 운반 통로라고 해요. 그 혈관 안을 다니는 혈액이 우리 몸에서 산소랑 영양소를 이렇게 온 각 기관과 세포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또 신진대사를 마치고 남은 찌꺼기들인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혈액이 다니는 길이 바로 이 혈관입니다. 혈관은 크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서 심장에서 이제 폐를 통과해서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이렇게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혈관벽이 정맥혈 그 벽보다 두껍고요. 또 탄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맥혈인데요. 정맥은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이렇게 동맥과 달리 정맥혈은 흐름 자체가 좀 느리고요. 혈관 주변에 동맥은 심장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힘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정맥은 혈관 주변의 근육이 운동하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맥은 동맥과 다르게 판막이 있기 때문에 정맥혈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으로서요. 직접 세포에 연결돼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은 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겹의 내피세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약 100억 개 정도 존재를 하고 이런 모세혈관들은 다시 정맥혈관에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혈관은 혈압과 혈액 응고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특히 내피세포는 혈액 흐름을 돕고 혈전이나 혈액 응고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내피가 손상이 되면은 동맥경화, 그 동맥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혈관벽에 탄력을 잃고 단단해지는 이런 동맥경화가 일어나고요. 또 고혈압 발생과 관계가 있는데 이 고혈압 역시도 동맥경화가 생겨서 이 동맥이 딱딱해지면 거기에 이제 심장이 수축할 때 그 압력이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 건강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보시는 수치는 2019년도에 사망 원인의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은 악성 신생물인 암이 계속 1위예요. 그렇지만 이 단일 질환으로 봤을 때는 사망 원인이 심장 질환과 그 뇌혈관 질환이 1, 2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위에 폐렴이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까지는 폐렴이 4위에 있었어요. 근데 2019년도부터 해서 폐렴이 사망 원인 3위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순위가 올라오는데요. 살펴보니까 암이나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기저질환 환자들이나 또 요즘에는 미세먼지 그리고 또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폐렴의 사망률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일 질환으로서는 이 혈관 질환 등이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혈관을 보시면요. 이렇게 1, 2, 3, 4,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혈관이 깨끗하죠.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게 노폐물이 쌓이게 되거나 아니면 혈관벽이 뭐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에 침전물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나중에 더 심해지는 이 혈관 안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되는 죽상 경화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관 건강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갈 때까지 어떤 증상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예고 없이 발생이 되고 또 혈관이 50% 이상 막혀야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에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미 이렇게 혈관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심각한 후유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 유발 원인을 딱 치면 보통 고혈압, 고지혈, 당뇨, 흡연 이렇게 나오고 활성산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 찌꺼기고 혈관 속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면 혈관은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면 동맥경화가 발생이 되고 그 동맥경화가 발생이 되면은 또 이제 심장이 압력을 못 버텨서 고혈압이 발생이 되고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A라이브로 공부를 좀 했는데 거기 안에서는 이 6가지를 생활습관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는 솔트라고 되어 있죠. 소금입니다. 짠 음식인데요. 짠 음식을 섭취하면은 혈관 압력을 이렇게 세게 만들어서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좁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설탕, 이제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것도 혈관에 당분 성분이 많아지고 그러면 혈관에 또 염증이 생기고 나빠지고 또 혈관 질환을 계속 일으키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모킹 담배인데요. 흡연은 물론 폐에도 안 좋지만 혈관에 더더욱 안 좋다고 합니다. 그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그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맥박이나 혈압이 뛰는 것을 상승시킨대요. 그러면 당연히 심장에 부담이 되고요. 또 이 니코틴 자체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또 망가뜨리는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제 우리 몸속에 배기가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또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사과의 갈변 현상이나 쇠에 녹쓰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나 혈관이 망가지고 녹이 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스낵 같은 경우는 저희 정크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크푸드 안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죠. 이 트랜스 지방은 혈액 내의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혈관 안쪽 내피세포의 기능을 감소시키고 심장세포에 직접 독성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동맥경화나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 옆에 있는 시핑은 운동을 안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혈관도 근육이라고 해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시간인가? 거기서 보면은 홍해걸 의학 기자분이시면서 그 관련된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영양제도 중요하고, 뭐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이라고 해요. 운동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걸 한꺼번에 낮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이상의 강도 높지 않은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심혈관계 증상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심혈관계 증상 질환이 발생되면 우선 제일 먼저 병원부터 달려가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야 후유증이 없는데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 과정이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조금 심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병원부터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 고혈압과 저혈압입니다. 요즘에는 가정이나 또 가까운 약국 그리고 병원의 한쪽에서도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기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사실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평소에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이 필요를 하겠죠. 보통 고혈압이 있어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뒷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혈압의 경우에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뇌 쪽에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리고 몸에서는 만성적으로 피로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의 경우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그리고 단백질 이런 거를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염분과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을 갖고 갑자기 일어나거나 또 오랫동안 서 있는 것 이런 거 피하고 강도가 높지 않은 그 중강도 이하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저혈압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역시 현대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심혈관계 질환 중 심장은 쉬지 않고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네, 들려요. 네. 네, 부정맥 역시 현대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심혈관계 질환 중 하나인데요. 심장은 쉬지 않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런 심장의 운동을 위해서 정기적 자극이 주어집니다.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어야 하는데 이런 정기적 자극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에 심장이 빨리 뛰거나 아니면 너무 천천히 뛰게 됩니다. 심장이 정상보다 빨리 뛰면 빈맥성 부정맥, 그리고 정상보다 느리게 뛰면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정맥이 위험한 이유는 규칙적으로 심장이 박동해야 하는데 이렇게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 심장 자체가 언제 어떻게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주의하고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부정맥의 증상은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혹은 가슴이 덜컹거리는 불쾌함, 또 호흡곤란과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면 실신을 하거나 심실빈맥, 심실세동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심실세동은 보통 우리가 1분에 한 80에서 90 정도 심장 박동이 뛰는데 한 360에서 600회 정도까지 불규칙하게 심장이 수축하는 상황을 말하고요. 심장이 강하게 뛰는 느낌과 함께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는 빈맥성 부정맥, 그리고 쉽게 피로하고 몸이 무겁고 또 심한 경우 눈앞이 흐려지거나 시야가 이제 방해를 받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심증이에요. 끝없이 운동을 해야 하는 심장에는 심장을 움직이도록 하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증상을 이렇게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보통 가슴 가운데가 조이는 불쾌한 느낌이 들고 여성의 경우에는 목과 턱 이런 쪽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협심증은 휴식을 취하면은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최근에 저희 소비자로 계시는 분의 친정 어머니께서 한 달 동안 식도염을 앓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셔가지고 토요일에 그 위내시경을 예약을 잡으셔가지고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셨는데
이제 일반 내과가 시간이 안 되기도 했고 바로 이제 응급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협심증이었던 거죠. 이렇게 협심증 같은 경우는 다른 증상으로 오인하는 또 경우가 있어서 초기에 발견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심근경색인데요. 이 심근경색은 좀 무서운 상태예요. 심근경색은 협심증이 더 심해져서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심장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면 호흡곤란이 오고요. 협심증과 달리 가슴의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이 되고 그리고 심장이 위치한 그 왼쪽 그 어깨나 팔 쪽에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메스껍거나 구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동맥경화가 일어난 혈관의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폐쇄가 일어나면 이 가슴 쪽이 답답하고 또 이렇게 다리 쪽 하지로 가는 동맥 이상을 걸을 때 이제 하지 통증을 유발하고 경동맥의 경화는 이 경동맥이 이 목 옆에 이 부분이 경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마비나 실신 같은 증상의 원인이 오기 때문에 이 몸에 오는 증상에 따라서 지금 어디에서 혈관이 막혀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뇌동맥류인데요. 뇌동맥류는 뇌 혈관 일부가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큰 증상은 없으나 간혹가다 이제 눈꺼풀이 처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그리고 이런 증상이 보고가 된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뒷목이 뻣뻣해지고 구토를 한다거나 의식이 계속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혈관계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뇌졸중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뇌경색은 뇌 혈관이 콜레스테롤 등의 원인으로 막혀가지고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고 이제 뇌출혈은 뇌 혈관이 파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어지럽거나 심한 두통, 감각이 저하되고 한쪽 팔다리나 안면마비, 발음이 어렵고 시야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미세한 혈관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은 돌연사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증상을 느끼셨다면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뇌졸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렇게 좀 그 질환의 이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로서요. 미국 심장협회, 미국 뇌졸중학회에서는 이제 뇌졸중의 패스트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고 있대요. 그래서 F는 이제 한쪽 얼굴에 떨림과 마비가 오는 증상, 그리고 A는 팔다리에 힘이 없고 무뎌지고, S는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고, T는 이제 타임이죠.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로 전화하게끔 하는 이 법칙을 이렇게 널리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되는 저희 영양소를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양소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물을 먼저 놨어요. 저희 이스프린 좋은 물이죠. 우리 몸속은 그 수분 자체가 한 60, 7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액은 그 혈액 속 수분량은 그것보다 더 많은 8, 9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죠. 수분량이 맞춰진 건강한 혈액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을 하고 적혈구를 통해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분이 부족한 혈액은 혈액 점도가 이제 탁해지고 유석이 느려지고 그렇게 되면 영양분 공급이 느려지고 퇴적물이 쌓이듯이 혈전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혈전은 혈관 흐름을 막아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그런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적정량의 수분 공급은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서 내 몸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혈액순환을 위해서 적정량의 수분을 섭취하고 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그 심혈관계 질환을 도움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먼저 물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인 저희 제품에는 세몬 오메가3랑 오메가3 밸런스인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혈중 지방을 유지해주고요. 혈액을 묽게 해주는 작용을 하기도 해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지혈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 2개월 전 산모나 혈액 관련 약을 섭취하시는 분은 주의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죠. 혈압을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 침착을 지연시키고 부정맥 현상을 완화, 그리고 심장 근육을 안정시키고 중성 지방 저하 기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오메가3 지방산은 좀 섭취가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음식으로만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게 좋고요. 또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혈행을 개선시키고 중성지방 개선, 그리고 두뇌 건강, 눈 건강, 이 눈의 그 망막의 구성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망막 기능 향상시키고 건조한 눈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양소는 이제 코엔자임 Q10이고요. 저희 제품으로는 코큐텐이 있죠.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산소를 억제해서 체내세포를 보호하고 발효 공법으로 생산된 순도 높은 코엔자임 Q10과 함께 비타민 E와 식물 농축물까지 함유한 독자적인 포뮬러, 그리고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이제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기관 활동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부분에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높다고,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농도가 높은 게 제일 위에가 이제 하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코큐텐 농도가 제일 높은 게 이제 심장이라고 되어 있죠. 심장은 잠시도 쉬지 않고 평생 운동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가장 높은 신체 기관이 바로 심장이죠. 그런데 이 코엔자임 Q10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노화가 되면은 그 양도 점차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줄어드는 속도는 그 신체 기관마다 다른데요. 이게 노란색으로 보시면 이게 심장입니다. 이게 심장에는 코큐텐 농도가 제일 높은데 반대로 또 가장 급격하게 농도가 낮아지는 곳도 바로 심장이고요. 그래서 노화됨에 따라서 에너지 생성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 저희 그 코큐텐 제품, 이게 심혈관계 건강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코엔자임 Q10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이 심혈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 여기 보시면 산화질소라는 NO라는 산화질소 때문인데요. 이 NO라는 산화질소는 1992년에 사이언스지에서 올해 분자로 선정된 물질이고 바로 이 물질이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 이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산화질소가 이렇게 하는 역할이 뭐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혈관의 단면인데요. 혈액과 만나는 이 막을 내막이라고 하고 그 바깥쪽으로 여기 보시면 혈관 평혈근 이렇게 있어요. 이런 근육 조직이 있는데요. 이 산화질소가 활성화가 되면 그 혈관 평혈근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근육이 수축되면 혈관의 지름이 지금 양쪽에 보시면 지름이 커졌죠. 이렇게 지름이 커지고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혈액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혈액 흐름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NO라는 이 산화질소를 이 천연의 혈관 확장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감말리놀렌산이에요. 저희 제품에는 GLA 블렌드에 이렇게 감말리놀렌산이 들어있죠.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종자유에서 추출한 생리활성 물질인 감말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또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면역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당기 추출물, 생강 추출물, 오렌지 추출물 등 다양한 식물 농축물을 브로일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감말리노렌산인데요. 이 감말리노렌산은 오메가6 지방이긴 하지만 다른 오메가6 지방산과 다르게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또 이 감말리노렌산으로부터 생성되는 이 1계열에 있는 아이코사노이드는 EPA나 DH 같은 오메가3 지방산에서 생성되는 성분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감말리노렌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그리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말리노렌산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세포 내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세포 호르몬의 일종의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 세포 호르몬의 일종으로서 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감말리노렌산으로부터 만들어진 프로스타글란딘이 세포 내에서 이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 이 LDL 수용체를 생성을 촉진을 시키고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용체가 세포 내에서 많아지면은 세포 밖의 혈관, 즉 혈액 중에 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 중에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흡수하게 되면 혈액 속에 그 혈액 중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는 낮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정리를 하면 감말리노렌산은 세포 내에서 프로스탄글란딘이라는 이 생체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고 프로스탄글란딘은 LDL 수용체를 증가를 시키고 LDL 수용체는 혈액 중에 그 LDL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흡수를 해서 혈액 중에 그 LDL 수치가 낮아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메가3랑 감말리노렌산이랑 그 콜레스테롤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연구 결과 같은 건데요. 오메가3 지방산, EPA나 그 DHA는 섭취 시에 혈중 지지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데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때 감말리노렌산을 함께 섭취하면 그 오메가3를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증대된다는 그런 연구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 지지를 이렇게 조절할 때 오메가3를 섭취를 하시는데 이럴 때 이제 감말리노렌산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 비타민 E군이에요. 저희 제품에는 가리비타민, 판셀레늄 E 등이 있죠. 비타민 혈관에는 이제 지방 입자가 엷은 막으로 둘러싸여 형성이 되어 있는 지방구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LDL도 그렇고 HDL, IDL, VLDL, 카일로마이크론 등의 그런 지방구들이 혈액에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은 혈액으로 채워져 있고 혈액은 주 성분이 수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구들이 혈액 내에서 이동한다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 지방구들은 이게 단백질 성분의 얇은 이제 코팅막으로 되어 있어서 혈액 중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내에 유해산소나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지방구들에게도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지방구의 산화가 발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구의 그 산화로 인한 손상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방구들은 이 수분이 가득한 혈액 안에서는 움직이기가 같이 이동이 어려워서 그 혈관벽에 이렇게 침착하는 그런 침착하고 혈관벽에 딱 붙어 있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또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은 이제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고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계속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타민 E가 이런 항산화의 영양소인데 혈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비타민 E가 혈중 속에 있는 지방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벽에 파괴된 지방구가 붙어서 형성되는 플라크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이 비타민 E가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혈관 건강, 혈액순환, 심장 건강에 중요한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 그 성분도 바로 비타민 E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B군이에요. 저희는 비타민 B 플러스와 그 이스트비 제품이 있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 물질이 점점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액의 점도를 끈적끈적거리게 높여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모시스테인을 빨리 대사시켜주면서 줄여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을 줄여주는 게 바로 이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같은 비타민 B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세로라 C 제품을 제가 이렇게 놨어요. 아세로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비타민 C와 심혈관계에 관한 논문으로 비타민 C가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혈관 건강,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D군에는 이제 칼맥딜을 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타민 D가 심혈관계 건강에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라고 하면 칼슘과 함께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성분으로서 영양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기본 기능 외에도 혈중 지지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연구가 많이 계속 나오고 또 진행이 또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본으로 저희가 항상 먹는 더블엑스죠. 바로 식물 영양소인데요. 더블엑스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 그리고 풍부하고 다양한 식물 영양소로 완성되는 현대인의 영양 밸런스, 그리고 자연이 담고 있는 식물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 식물의 힘을 더한 종합 비타민 무기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 이렇게 관련돼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같이 얘기하시는 게 그 약이나 이런 치료도 중요한데 그런 기본 식물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는 게 되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기본은 이렇게 강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제품 이렇게 잘 챙겨서 드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를 하고 이 과일과 채소 속에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이랑 혈당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각각의 식물 안에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고 식물 영양소에 대한 그런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 결과로 심혈관계 건강, 혈압, 혈당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잎 추출물인 이제 진코엠 제품입니다. 진코엠은 두뇌 건강에 필요한 플라보노 배당체를 함유를 하고 있고 이게 뇌의 활성산소를 감소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베티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시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혈류 내의 혈전을 감소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DHA, 레시틴, 올리브유, 오레인지 추출물 등 다양한 부효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또 조금 더 보자면
저희 제품 중에 파이버미츠나 파워블러 키토산 같은 경우가 그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보면은 이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드실 수는 없고 그 외 그 혈관에 관련된 그 기능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섭취를 하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